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5일 금요일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남가주 지역이 폭염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더운 날씨는 주말을 거쳐 다음 주까지 이어질 전망인데요. 건조한 기후와 바람까지 합세해서 산불 위험 또한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노승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오를 조금 넘긴 시각, 벌써 온도는 90도를 넘나듭니다. 오전부터 내리쬐는 태양빛 탓에 아스팔트에서는 뜨거운 열기가 올라옵니다. 날씨가 더우니까 좀 이렇게 버스 타고 다니는 게 불편하고. 걸어 다니기 너무 더워요. 일단 햇빛이 한국보다 훨씬 세기 때문에. 어제 왔는데 여기 참 너무 뜨겁네요, 노리요. 연방기상청은 올해 남가주 평균 기온이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상반기 평균 기온은 58도, 가장 더웠던 해보다 1.1도 더 높습니다. 주말을 거치면서 기온은 더 올라가 LA 일부 지역은 100도를 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LA 카운티 보건국은 고온주의보를 발령하고 야외 활동 자제를 당부했습니다. The forecast for the San Fernando Valley, Monday night through Thursday, mostly clear. Highs 90 to 100. 여기에 건조한 기후와 바람까지 더해져 산불 위험 또한 커진 만큼 산간 지역 주민들의 주의가 요망됩니다. 산불의 피해를 줄이려면 주택 외벽을 벽돌과 같이 내화성 있는 재료로 바꾸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택 주변 30피트를 안전구역으로 설정하고 마른 가지나 죽은 식물 등을 없애는 것도 화재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This fire season that's coming up is going to be a very, very high risk for wildfires. So you want to have that protection, that protective space to keep your home safe, because that will give you at least some fighting. If there's brush by your house, that only gives it more fuel to provide to that fire, and it can't burn down your house. 만약 주거 지역에 산불이 발생하게 되면 신속히 떠날 수 있도록 대피 준비를 하고 관계 당국의 지시에 따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KBS 뉴스 노승욱입니다. 최근 한국인 관광객의 뉴욕 방문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세월호 사건의 여파로 여행을 자제하는 분위기였지만 최근 환율 인하와 휴가철이 맞물리면서 뉴욕의 한인 관광업계가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김일강 통신원입니다. 뉴욕의 한국인 관광객들의 나들이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한인 관광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과 5월 봄철에 비해 무려 5배 이상의 관광객이 들어오고 있는 추세. 환율 인하와 휴가철이 맞물리면서 나타난 현상입니다. 4월에 터진 세월호 사건으로 인해서 패키지 상품을 이용하는 손님 숫자가 많이 줄어든 게 사실입니다. 근데 이번에 한국의 이제 환율이 내려가고 그 다음에 또 휴가철을 맞아서 요즘은 패키지를 이용하시는 손님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서 좀 바쁜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요즘 인천발 뉴욕 항공편은 거의 만석. 세월호 여파로 지난 수개월간 취소됐던 여행 계획들이 정상화된 결과입니다. 원래 올 봄에 오기로 했는데 여행 계획이 늦춰져서 이번에 왔어요. 그런데 오기를 참 잘한 것 같아요. 오늘 맨하탄 구경했는데 너무 좋았어요. 지난해 한국인들의 뉴욕 방문은 30만 명에 육박하면서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올해의 경우 이 같은 추세가 지속될 경우 30만 명 이상도 쉽게 넘어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미 간 비자 면제 프로그램이 궤도에 오른 것도 주된 이유입니다. 이처럼 뉴욕 한인사회는 여름을 맞아 관광업계뿐 아니라 호텔과 식당 등 모처럼 찾아온 관광 대목에 거는 기대가 한껏 부푼 분위기입니다. 지금까지 뉴욕에서 김일강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오늘 한국전쟁 정전기념일을 이틀 앞두고 미국인 참전용사들의 희생과 용기를 기리는 포고문을 발표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2014 한국전 참전용사 정전기념일 포고문에서 나라를 위해 봉직하다 숨진 참전용사들 덕분에 동맹군은 침략군을 38선 너머로 다시 밀어내고 1953년 7월 27일 승리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은 2009년 취임 이후 해마다 7월 27일을 전후로 한국전쟁 정전기념일 포고문을 발표하고 참전용사들의 뜻을 기려왔습니다. 특히 정전 60주년이었던 지난해엔 워싱턴 DC에 있는 한국전쟁 참전기념공원에서 열린 기념식에 미국 현직 대통령으로선 처음으로 참석했습니다. 날씨가 더워지면서 건강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시기인데요. 건강에 대해선 쉽고 편안한 것을 선호하는 소비자의 성향을 반영하듯이 다양한 건강 관련 상품들이 이번에 한꺼번에 출시되면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김지원 기자가 소개합니다.
활발한 야외 활동이 많아지는 여름, 더운 날씨에 체력적인 부담도 적지 않습니다. 바쁜 일상 속 건강식품도 이제는 인스턴트가 대세. 기존 홍삼정을 1일 정량으로 나눠 담은 1일 테이크아웃 형태의 홍삼 제품은 외근과 출장, 운동 등 야외 활동이 많은 젊은 층과 직장인들에게 높은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이제는 간편성, 그다음에 이제 말 그대로 에브리타임 항상 이렇게 드실 수 있게끔 그렇게 거기에 이제 맞춰놓은 제품이라고 할 수 있지요. 삼복더위에 불티나게 팔리는 삼계탕. 이열치열로 여름을 다스리는 또 하나의 방법은 반신욕입니다. 에어컨 등으로 실내외 온도차가 급격하게 다른 여름, 체내 면역력을 크게 떨어뜨리기 때문에 적정한 체온 유지가 여름철 건강의 필수 조건입니다. 지난 4월 출시된 적외선 반신욕기는 오히려 날씨가 더워진 7월을 기해 판매가 부쩍 늘었습니다. 실외와 실내 온도 사이를 자기 몸에서 조절을 잘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감기도 쉽게 걸리고요. 기온도 떨어지고 이럴 때 반신욕을 해서 땀을 내고 기운을 서큘레이션 시켜줌으로써 건강을 찾을 수가 있겠죠. 건강도 이제는 스마트 맞춤형 시대. 온열 마사지기는 사람의 머리부터 골반을 스캔해 척추의 길이를 측정하고 사용자마다 다른 경혈점을 찾아서 자극합니다. 체형에 맞춰 보다 효과적인 치료가 가능해 온 가족이 사용할 수 있고 침과 뜸, 지압과 마사지, 척추 교정까지 복합적인 기능도 수행합니다. 현대사회에서 많은 분들이 스마트폰이나 또 컴퓨터를 사용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목이나 허리 통증을 많이 호소하시는데요. 그런 분들에게 가정에서 매일 사용할 수 있는 온열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다 손쉽고 편리하게 현대인들의 바쁜 일상을 고려한 다양한 건강 상품들도 여름철을 맞아 출시에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주원입니다. KBS 아메리카 뉴스 잠시 후에 계속됩니다. LA를 찾은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은 우리는 아직 전쟁 중이라면서 죽기 전에 사죄를 받게 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김한주 특파원입니다. 1년 전 해외에는 처음으로 세워진 평화의 소녀상. 위안부 피해 할머니 2명이 쇠약해진 몸을 휠체어에 의지해 이곳을 찾았습니다. 할머니들에게 전쟁은 여전히 진행형입니다. 다른 사람은 해방받았어 좋다지만은 우리는 지금 이 전쟁을 하는 거예요. 소송 제기를 비롯한 일본 측의 집요한 소녀상 철거 시도는 상처를 덧나게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미국 국민들이 미국 정부와 같이 이렇게 해주는데 무슨 상관인데. 할머니들은 역사의 진실을 지키기 위한 미국민과 정부의 활동에 고마워했고 이곳 관계자들은 할머니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시했습니다. Honor to meet you. Thank you for all you have stood through. 하지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생각에 절박함은 점점 더해갑니다. 할머니를 다 죽기 전에 사죄를 받게 해주세요. 할머니들의 한 맺힌 절규에도 일본 정부는 요지부동입니다. 하지만 그런 일본 정부를 바라보는 국제사회의 시선이 싸늘해지는 것만큼은 분명해 보입니다. 글렌데일에서 KBS 뉴스 김한주입니다.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UN 시민권리위원회가 내놓은 최종 권고안에 대해 일본 정부는 유감스럽다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일본의 시민단체들은 정부의 신속한 실행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도쿄 윤석구 특파원입니다. 일본 정부는 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공개 사과와 책임 인정 등을 요구한 UN 시민권리위원회 권고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습니다. 정부 대변인인 스가 관광 장관은 일본 정부의 입장을 설명했음에도 이해받지 못해 매우 유감이라며 내용을 검토한 뒤 적절히 대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일본 시민단체 대표들은 군 위안부 문제에 관한 UN 위원회 권고를 즉시 실행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この加害者を訴追するということというのが日本でこの勧告がどのように受け入れられるのか国際的には真相究明のための常識であると 시민단체 대표들은 이와 함께 유엔위원회가 중점 권고한 대로 최근 혐한 시위 등과 같이 인종차별적 표현을 사용하는 선전 행위를 금지시킬 것을 요구했습니다. 日本は、法規制するほど人種差別は深刻ではないということを国連の場で言ってきました。明らかに今回、明確にされたようにそれは間違いです。 일본 정부는 그간 유엔위원회 권고안에 대해 단지 권고에 불과할 뿐
반드시 실행할 의무는 없다며 책임을 피해왔습니다. 도쿄에서 KBS 뉴스 윤석구입니다. 이스라엘의 계속된 공격으로 팔레스타인 측 사망자가 800명을 넘어선 가운데 요르단강 서안 팔레스타인 주민들의 대규모 항의 시위도 거세져 사상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또 이스라엘이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의 휴전안을 거부하면서 국제사회의 중재는 성과를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복창현 특파원입니다. 빗발치는 이스라엘군의 포격과 공습. 이스라엘 침투형 땅굴과 하마스 지도부 은신처에 대한 공격이 이어졌습니다. 3주째 계속된 무차별 공습으로 팔레스타인 사망자는 이제 800명을 넘어섰습니다. 사망자의 80%는 민간인으로 상당수가 여성과 어린이들입니다. 하마스 측도 이스라엘 텔아비브 공항 인근에 로켓포를 쏘는 등 맞서고 있습니다. There are many other ways to resolve this issue without killing each other. I'm angry about what this is doing. 팔레스타인 자치령인 요르단강 서안. 항의 시위에 나선 주민들에게 이스라엘 경찰이 실탄을 쏴 사상자가 속출했습니다.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은 현지 시각 27일부터 일주일 동안 휴전하면서 추가 협상을 벌이는 2단계 휴전안을 제안했습니다. 이스라엘 내각은 그러나 만장일치로 거부했습니다. 하마스도 8년째인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봉쇄 해제가 먼저라면서 강경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복찬혜입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우크라이나와 가자지구에 대한 지정학적인 우려와 전자상거래 업체 아마존이 실적 부진이 겹치면서 하락 마감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027원입니다. 금요일 밤 KBS 아메리카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